화려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 조강지처를 짐승으로 만들었던 남자. 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은 가장 믿었던 공범의 손끝에서 피비린내를 풍기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엄마의 얼굴은 차가운 산소호흡기 너머에 있었습니다.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버지의 죄를 갚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의 가슴속에 엄마의 마지막 숨결을 새겨넣기로 결심합니다. 폭풍우 치던 밤 멈춰버린 한 여자의 심장, 그리고 같은 시각 꺼져가던 한 남자의 생명. 피보다 진한 우정과 눈물겨운 희생이 만든 기적 같은 박동이 시작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진석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던 날 고성이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사설되어 금고를 찾았습니다. 진석은 집안 금고를 털며 승리를 확신했겠지만 성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자신만의 마지막 보루를 이곳에 숨겨두고 있었는데요. 금고 안에서 성희가 꺼내든 것은 빛바랜 서류와 USB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진석이 성재의 친엄마 윤지혜를 내쫓을 당시 성희가 사주를 받아 꾸며냈던 치정 사건의 실체가 담긴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실 지혜는 바람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석의 비정한 경영 방식을 견디다 못해 내부 고발을 하려다 성희가 판 함정에 빠져 자식까지 뺏긴 채 쫓겨난 것이었지요. 당시 성희는 진석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 자식처럼 성재를 키우겠다며 가짜 모성애를 연기했고 진석은 전처를 짐승이라 경멸하며 성희와 결혼했던 셈입니다. 성희는 USB 속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진석 씨, 당신은 내가 정말 천사라서 성재를 품은 줄 알았어? 당신 손에 피 안 묻히게 전처를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게 바로 나야.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는 새끼 버린 짐승을 만든 게 바로 나라고. 성희의 눈에는 이제 돈이 아니라 진석을 파멸시키겠다는 광기 어린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진석, 내가 내 전 재산을 털어간 것도 모자라 나를 빈털터리로 내쫓아? 그럼 난 내 목숨 줄인 회사를 가져갈게. 딸 영나에게 50만 원이라는 모욕을 당하고 은호에게 문전박대당하며 쌓인 수치심은 고성희를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성희는 변호사에게 거액의 성공 보수를 제안하며 소송을 준비했지만 진석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변호사가 돌연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성희는 사문TV라는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화장을 지우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성희는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인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신들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진석 회장의 아내입니다. 오늘 제 명예와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진석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조강지처인 저를 맨몸으로 길거리에 내쫓았습니다. 성희는 이 방송을 단순한 폭로가 아닌 박진석을 처단하는 재판정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은 어둠이 내려앉은 회장실에서 대형 모니터로 아내의 단독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들이 사색이 되어 방송을 막아야 한다며 소리쳤지만 진석은 오히려 와인 잔을 흔들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 속 성희를 보며 진석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더 떠들어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내 목을 죄일 밧줄이 될 테니까. 진석은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화면 속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진석은 그 성벽의 파편으로 성희를 매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방송창은 순식간에 수만 명의 시청자로 가득 찼고 박진석을 향한 비난의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는데요. 성희는 여세를 몰아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박진석 회장이 저질러온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가 있습니다. 뒤이어 성희는 히든카드를 꺼냈습니다. 박진석, 이거 기억나? 20년 전 그날 일 여기에 다 있어. 모든 걸 돌려놓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나도 장담 못해. 성희가 USB를 들어보이며 압박하자 진석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생각 못했네. 고성희 정말 당신다워. 죽기 직전에 그 오래된 무덤까지 파헤칠 줄이야. 그 비열한 근성만큼은 인정해주지.
진석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상대하는 여자가 악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이 폭로로 박진석의 회사는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한몸에 받게 되었고 주가는 그야말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지요. 박진석이라는 성벽이 고성희의 입 하나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급보에도 진석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 성재가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상황을 연극 보듯 즐기는 모습에 성재는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세요?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저 여자가 하는 짓을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온 세상이 아버지를 손가락질하는데. 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무모한 건 내가 아니라 저 여자다. 저렇게 제 무덤을 파는 재주는 여전하구나. 아버지가 사태 수습보다 성희의 파멸을 즐기는 모습에 성재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성재가 뒤도 안 돌아보고 사무실을 나가버리자 늘 당당하던 박진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청자가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단 하나뿐인 아들의 멸시는 진석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며칠 후 진석이 미동도 하지 않자 성희는 더 잔인한 폭탄을 던졌습니다. 성희는 훨씬 차분해진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한 여자의 짓밟힌 인생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성희는 준비한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방법은 상관없어. 지혜가 성재 포기하고 나가게만 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진석의 과거 목소리에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에 성희는 목소리에 더욱 힘주어 말했습니다. 남편 박진석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아내를 불륜녀로 조작해 내쫓았습니다. 그 가련한 여인은 자식과 생이별한 채 지금은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석은 성희에게 속은 게 아니라 성희를 이용해 조강지처를 벌인 공범이었던 것이지요. 박진석은 필요할 땐 나를 이용하더니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사과하며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혜 씨를 내쫓은 건 당신의 비자금 세탁을 눈치챘기 때문이잖아. 진석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했던 사과만큼은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이 과거의 진실에 오염되어 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성재가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화면 속 폭로를 지켜본 성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게 사실이에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진석은 아들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회사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차갑게 답했지만 성재의 추궁이 이어지자 그 사과만큼은 진심이었어라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성재는 차가웠습니다. 왜 저를 2번 죽이세요? 아버지는 끝까지 당신밖에 몰라요. 그런 면이 저 여자랑 정말 소름 끼치게 닮으셨어요. 2분 다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라고요. 아들의 멸시 섞인 뒷모습에서 진석은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성희는 호텔방에서 샴페인을 높이 들고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박진석, 이제 당신 아들 눈에 당신은 살인자야. 굿바이. 하지만 그 순간 경찰과 함께 진석이 나타났습니다. 진석은 피 비린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성에 당신이 녹취를 깔 줄 알고 미리 자수했어. 내 죄는 받겠지만 당신도 공범이야. 진석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희가 과거에 저질렀던 더 큰 죄악, 윤지혜를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려 했던 증거까지 넘겨버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진석의 최후 발악이었습니다. 성희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화려한 드레스 위로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샴페인 잔이 바닥에 굴러다니며 붉은 술이 피처럼 번져나갔고 서로를 파멸로 몰아넣은 두 괴물의 잔치는 그렇게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지역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당장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은호는 핏기 없는 지역의 머리맡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간신히 정신이 돌아온 지역은 오히려 은호를 모질게 밀어냈습니다. 은호야, 제발 나를 내버려둬. 내 마지막 모습이 너한테 흉터가 되지 않게. 제발 가란 말이야.
지역은 자신이 죽어가는 추한 과정을 사랑하는 은호에게 남기기 싫어 억지로 독서를 뱉었지만 떨리는 목소리까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여인 손을 잡으며 오열했는데요. 흉터라도 좋으니까 내 몸에 남겨요. 선배 없는 세상에서 그거라도 만지면서 살게. 나 지역 씨 절대 안 보내요. 지역은 은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무너져 내려 그녀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이 은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가 고작 이별을 구걸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지역의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려는 남자와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여자의 슬픈 포옹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같은 시각 성희의 폭로 방송이 터진 직후 성재는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내 엄마가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비리를 덮으려고 꾸민 거였어. 엄마 지혜의 과거 행적과 억울한 누명은 성재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겪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재는 자책하며 빗줄기 사이를 뚫고 엄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성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엄마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성재는 빗속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내가 미안해 엄마. 한편 성재의 친모 윤지혜는 단칸방에서 TV를 통해 성희의 폭로를 지켜보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누명이 벗겨지는 기쁨보다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하며 무너질 아들 성재의 마음이 더 걱정되었는데요. 지혜는 성재야 엄마가 갈게.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라고 중얼거리며 낡은 가방 하나를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빗줄기는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쏟아졌고 지혜의 눈은 이미 아들에 대한 걱정과 눈물로 흐릿해져 있었지요. 성재가 지혜의 빌라촌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이미 성재를 만나러 길을 나선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불과 몇 분 차이로 엇갈렸는데요. 쏟아지는 비와 안개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두르던 지혜의 시야를 가렸고 이때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은 차량 한 대가 지혜를 덮쳤습니다. 지혜는 몸을 피하려다 머리를 크게 부딪히며 쓰러졌는데요. 심장은 여전히 아들을 만나고 싶다는 듯 힘차게 뛰고 있었지만 의식은 야속하게도 멀어져만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지혜는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성재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엄마를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세상을 잃은 듯 통곡했습니다. 이제야 만났는데 사과도 못했는데 왜 이러고 있어? 그때 간호사가 지혜의 유품 가방을 건넸는데요. 사실 지혜는 박진석에게 쫓겨난 뒤에도 늘 성재의 주변을 맴돌며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던 시절 지역이 나타나 성재를 지켜주며 절친이 되는 과정을 지혜는 먼발치에서 모두 지켜보았지요. 새엄마 성애 밑에서 얼어붙어 있던 성재가 지역의 따뜻한 가족들 사이에서 웃음을 되찾는 것을 보며 지혜는 말로 다 못할 고마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린 시절 성재의 사진과 함께 성재가 지역, 은호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소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성희가 버린 친딸 은호의 존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지옥으로 몰아넣은 은호와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성재를 지켜준 유일한 빛이 바로 지역이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사진 뒤편에 적힌 엄마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읽었습니다. 성재야, 내 곁에 지역이 같은 친구가 있어서 엄마는 이제 안심이야. 성재는 엄마가 평생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심장이 지역의 가슴속에서 계속 뛰면 엄마가 내 곁에 영원히 있는 거라고 믿어도 될까? 가방 안에는 앞서 본 사진들 외에도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지혜가 쫓겨난 날부터 사고를 당하기 직전까지 아들 성재에게 차마 전하지 못하고 쓴 편지 일기였습니다.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성재야,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보고 싶어 숨이 막히는 날마다 엄마는 내 학교 앞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단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는 첫 문장을 읽자마자 가슴을 쥐어짜며 흐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지혜의 일기 속에는 성재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 짓던 일. 중학교 때 성재가 학교 폭력으로 상처 입고 힘들어하던 날 밤새 집 앞에서 같이 울던 일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의 중반부터는 지역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지요. 성재야, 오늘 너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막아준 그 친구 지역이라고 했지? 엄마는 그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어. 내가 지켜주지 못한 너를 그 아이가 대신 지켜주는 걸 보며 엄마는 매일 밤 지역이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단다. 지역아, 우리 성재 친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성재는 지역이 자신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였음을 엄마의 시선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의 마지막 장에서 성재는 숨이 멎는 듯한 통각을 느꼈습니다. 그곳엔 성재가 짝사랑했던 은호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는데요. 성재야, 내가 좋아하는 은호라는 아이. 사실 그 아이는 나를 내쫓은 고성희의 딸이란다. 너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이 무너졌어. 하지만 지역이가 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은호 역시 지역이 곁에서 비로소 웃는 걸 보면서 엄마는 생각했단다. 부모가 죄를 지었어도 아이들의 사랑은 죄가 없다고. 우리 성재가 좋아하는 은호도 우리 성재를 지켜준 지역이도 부디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성재는 수첩을 가슴에 묻고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은호를 향해 품었던 연정, 지역과의 우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림자처럼 지켜보며 축복해준 엄마의 숭고한 모성애가 성재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누굴 좋아했는지, 누가 나를 지켜줬는지. 성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역에게 엄마의 심장을 주는 것은 단순한 기증이 아니라 엄마가 평생 간절히 원했던 자식들의 행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라는 것을요. 성재는 젖은 눈을 닦으며 병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좋아했던 후배 은호와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 지역. 그 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엄마 지혜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심임을 깨달은 성재는 비장한 표정으로 장기 기증 서류 위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진석은 자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권력과 돈이 자식이 흘리는 처절한 이 눈물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반면 고성이는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지혜가 자신이 버린 친딸 은호의 연인을 살린다는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미친 듯이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지혜, 내가 끝까지 나를 이기는구나. 내 심장이 내 딸을 지키러 가는구나. 수술실에 불이 켜지고 지혜의 심장이 지역의 가슴 속으로 옮겨졌습니다. 몇 시간 뒤 멈췄던 지역의 박동 그래프가 다시 힘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따뜻한 희생이 지역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 지역이 비로소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을 때 성재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역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창밖을 보고 있다가 성재를 향해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성재야, 왔냐? 성재는 지역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지만 여전히 지역의 가슴 쪽을 차마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뛰고 있을 엄마 지혜의 심장을 생각하면 자꾸만 목이 메었기 때문인데요. 지역은 그런 성재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성재의 손을 먼저 꽉 잡았습니다. 성재야, 나 처음엔 이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게 무서웠어. 아줌마가 평생을 억울하게 사셨는데 그 귀한 걸 내가 이렇게 넙죽 받아도 되는 건지.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 성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그런 소리 마. 우리 엄마 내가 나 지켜줄 때마다 멀리서 울면서 고마워하셨대. 사진 뒤에 내 이름 적어 놓으신 거 봤잖아. 엄마는 너한테 이 심장을 주는 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야. 내가 내 친구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래도 성재야, 미안하다. 친구라는 놈이 내 어머니 지켜드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큰 빚을 졌네. 내가 너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성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지역의 손등에 이마를 맞댔습니다.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성재가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아니야, 지혁아. 나는 이제 너를 보면 엄마 숨소리 듣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진짜 건강해져야 돼. 그래야 우리 엄마도 내 안에서 행복하게 숨 쉬실 거 아니야. 나 이제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지혁은 성재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이 심장이 뛰는 한 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고 내 가족이야.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만든 그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그만 나가자. 내 어머니가 주신 이 심장으로 우리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두 남자는 병실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슬픔을 공유하며 피보다 진한 우정의 끈을 다시 한번 굳게 묶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잃고 차가운 수의를 입은 박진석이 무거운 걸음으로 면회실에 나타났습니다. 늘 당당하던 어깨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는데요. 유리창 너머에는 아들 성재가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뗀 것은 아버지 진석이었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진석이 말했습니다. 성재야, 결국 왔구나. 이 아비가 끝내 너한테 이런 추한 꼴을 보이는구나. 진석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가득했지만 성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을 전해주러 온 거지. 아버지는 끝까지 엄마한테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셨잖아요.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던 그 잘난 회사와 비자금 때문에 엄마가 20년 동안 어떤 지옥에서 살았는지 이제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나요? 나는 그게 회사를 지키는 길이고 너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 지혜를 그렇게 보낸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어. 성재야, 이 아비를 죽도록 미워해라. 차라리 저주라도 해. 진석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성재는 오히려 가련하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남긴 일기장을 꺼내서 진석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일기장에 아버지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진석 씨, 당신이 쌓은 그 높은 성벽 안에서 당신은 얼마나 외롭고 추울까요? 나는 당신을 원망하는데 내 남은 생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당신이 가여워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석은 가엾다는 단어에 심장을 찔린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불쌍한 인간으로 보고 계셨던 거죠. 저도 이제 아버지 미워하는 거 그만두려고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저 이제 아버지한테 쓸 감정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지혁이 가슴속에서 뛰는 우리 엄마 심장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저지른 일들 평생 잊지 말고 살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받아야 할 진짜 형벌이니까요. 진석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만 명의 시청자가 욕할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괴물이 아내의 용서와 아들의 무관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진석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나를 불쌍하다고 했다고. 그 독한 성벽 속에서 내가 외로울 걸 알고 있었다고. 성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내 엄마한테 빌고 또 빌마.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전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아요.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가 물려준 그 독한 피보다 지혁이 가슴속에서 뛰고 있는 엄마의 깨끗한 심장이 훨씬 소중하니까요. 성재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재는 처절하게 무너진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성재가 빛이 새어나오는 출구를 향해 미련 없이 걸어나가자 진석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화려한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아내의 시린 용서만이 남았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이상해. 내 안에서 누군가 자꾸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아. 지혁은 심장 박동을 통해 지혜의 숭고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 소중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혜가 못다 한 사랑과 지혁의 진심이 하나의 박동이 되어 울리고 있었지요.
창밖에는 어느덧 비가 그치고 맑은 새벽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전쟁을 치른 괴물들은 사라지고 그 상처 위로 피어난 아이들은 지혜의 심장 소리를 나침반 삼아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지역과 은호, 성재의 얼굴을 비추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수목원, 지혜의 유해가 뿌려진 커다란 나무 아래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제법 건강해진 지역과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은호, 그리고 몰라보게 의젓해진 성재와 영락까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지역은 나무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저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숨차지 않게 열심히 뛰고 있고 우리 성재도 제가 친형처럼 잘 챙기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곁에 서 있던 은호는 지역의 손을 꼭 잡으며 지혜의 나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호에게 지혜는 비록 자신의 엄마인 성희와 악연이었지만 결국 자신과 지역을 살려준 숭고한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성희의 끝없는 욕심과 몰락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던 영란은 차분해진 모습이었는데요. 영란은 지혜의 나무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 저지른 죄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성재 오빠한테도 잘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성재는 영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영란, 너도 이제 그만 미안해해. 성재도 나무 아래 지혜가 좋아하던 꽃 한 송이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작년 그 비 오던 날은 정말 지옥 같았는데 이제 우리한테도 이렇게 맑은 날이 오네. 고마워. 엄마가 우리를 지켜준 거 잊지 않을게. 네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한참 동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은 이제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훈장이 되었는데요. 수목원을 내려가는 네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옥 같은 폭풍우를 견뎌내고 비로소 마주한 그들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